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입주 물량 부담으로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전세금 하락분 만큼 세입자의 되레 이자를 주는 여골세 현상이 서울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표준 단독 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22%에서 99%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시가격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4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새 아파트가 집들이에 나섭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보다 약 20%가 늘어난 3만 6천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서초, 강남, 종로, 동작, 성동구 등은요. 지난 10일에 세종시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조정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또 한국감정원에 정식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감정원이 또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또 구청이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서 이 표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한 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종에 직접 방문하지 않은 다른 구청들도 이 대부분 급격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우려를 또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유엔에스 하우징의 신규철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속한 뉴스 브리핑의 신규철입니다. 네, 오늘은 비교 사례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부동산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관심 있는 뉴스도 중요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뉴스들을 사람들이 많이 봤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어떤 뉴스를 가장 많이 봤을까요? 오늘 그 부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신규철 상무님 오늘 뉴스 한 주간에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것들 한번 전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보신 뉴스들을 확인해 보니까요.
4년 전 순간의 선택이 10억 원을 좌우했다라는 내용이 먼저 있겠고요. 그다음 서울 집값만 호황기였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비교 사례들도 있으니까 그런 점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주택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부의 공식 부동산 통계 작성 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국가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부동산 세제 개편, 규제 지역 추가 등의 정부의 규제 정책과 누적되는 아파트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한 1% 정도는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감정원의 판단이고요. 공식 통계기관의 이런 판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주택값을 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는 6.2%나 올랐고요. 경기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소폭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경기도 중에서도 평택이라든가 안성, 안양 등은 좀 소폭 하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은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서울 집값이 15개월간 호황기였다라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1986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5번의 순환기가 진행이 됐었고요. 최근 이제 제 6번째 순환기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감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주택 인허가 감소 추세로 집값이 뛸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감정원 같은 경우는 인허가 감소가 최근 2, 3년 동안의 비율을 보니까 공급 물량이 한 45만 6천 호였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전년 대비 17.5%나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요 사항들은 최근에 이제 2, 3년 후에 이 공급 부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근 2, 3년이 지나게 되면은 부동산의 이런 시장 가격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작성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많이 보신 뉴스인데요. 최근 이제 강남 6억 원까지 뛸 때 경기도는 뭐 7천만 원까지 뛰었다. 4년 전 순간의 선택이 10억 원을 좌우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A씨 같은 경우는요, 2014년도 8월에 송파구 잠실에 있는 A 아파트 59제곱미터를 7억 원에 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결혼 후에 2년 만에 마련한 이제 신혼집이었습니다. 아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굉장히 후회할 것 같다라며 전세금에다가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의 가격 같은 경우를 보게 되니까 14억 원 전후에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회사에 다니는 B씨 같은 경우는 2014년 4월에 다산 신도시에 있는 B 아파트 84제곱미터를 3억 1천만 원에 분양을 받았는데요.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출퇴근이 편리한 점을 고려해서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됐습니다. 올 초 이제 입주를 해서 이 아파트의 최근 가격은 4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자, A씨와 B씨 같은 경우는요,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자산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10억 원이나 벌어져 있습니다. 지난 3, 4년간 서울의 집값의 폭등은 이처럼 순간의 선택으로 10억 원을 좌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신 대학이라든가 직장의 차이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선택으로 이러한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서울 주택은 점점 그들만의 성,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은 287만 채, 아파트는 167만 채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가 보유율은 48%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눈, 이 안목, 누가 키워주는 게 아니죠. 이렇게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도 안목을 좀 키워갈 수 있다는 점 꼭 좀 파악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상무님께서 더 자세한 강의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들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전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무료로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장소는 강남구청역 3번 출구 쪽에 오시면 한 100m 정도 걸어서 나오시게 되면은 1층에 투썸 플레이스라는 그런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건물 9층에서 진행을 하고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무료로 강의를 들으시고 좀 좋은 유익한 시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무료 세미나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 문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이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신규철 상무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신규철 상무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편리한 교통 환경으로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등촌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촌동 오피스텔은 9호선 등촌역으로부터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황금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을 이용해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어 직장인들의 선호가 높은 지역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자면 이 등촌동은 서울 서부권의 주요 업무지역인 여의도, 상암, 마곡지구와의 접근성이 우수한데요. 대형 업무단지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생활 편의성과 자녀 교육을 위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 바로 이곳 강서구 등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호재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2021년 개통 예정인 월드컵 대교입니다. 월드컵 대교가 완공되면 합정과 마포, 또 상암 DMC 등 서울 서부권의 요충지와의 접근성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며 덩달아 분산 요가로 인해 인근의 교통체증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뛰어난 업무지 접근성과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강서구 등촌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네, 최근은 강서의 인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인구 많은 곳이죠. 그만큼 입지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호재적인 면에서도 기대할 곳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이 9호선 이 황금라인의 근처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전해드릴게요. 자, 상무님 그러면 등촌동의 오피스텔 어떤 곳인지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징 좀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는 95%가 위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본 매물은 부동산 투자의 황금 노선입니다. 바로 9호선이고요. 등촌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정말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15층 규모의 7층 높이 로얄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룸 구조로 되기 때문에 아파텔 구조로 돼 있어서 신혼부부까지 충분히 거주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총 2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을 보시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총 252세대 2개 동으로 지어지고 있는 대단위 오피스텔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1000평이 넘기 때문에 이 주차장도 다 자주식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기계식 주차장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광폭 주차까지 가능한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하시는 데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020년 8월 준공 예정이고요. 준공업 지역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투룸 구조의 아파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혼부부가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방 2개, 거실 겸 주방, 화장실이 따로 있는 투룸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 내에 포켓공원까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까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까지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A동과 B동 사이의 동간거리가 30m가 넘기 때문에 확 트인 오피스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에 붙박이장까지 풀 옵션을 그대로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촌동 오피스텔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여유라는 키워드를 한번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룸의 아파트 신축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넉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수가 몇 대가 들어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주차를 할 때 이게 라인 너무 좁으면은 굉장히 답답하죠. 그런 스트레스는 없을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단지 내 또 공원까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 이런 여유를 한껏 느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텐데 또 등촌동 이 일대에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입지는 어떤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네, 그러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등촌역을 중심으로 이 오른쪽 쪽을 봤더니 이제 여의도 국제업무지구 쪽이 되겠습니다. 이 여의도 국제업무지구 쪽은 배우 수요가 한 15만 명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우는 마곡지구입니다.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16만 명 정도의 배우 수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래쪽 같은 경우도 여기 목동 지역입니다. 네,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하고 스마트 시티가 형성이 될 목동 지역의 배우 수요도 한 8만 6천 명 정도 가량이 있고요. 자, 월드컵 대교가 신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 월드컵 대교가 신설이 되게 되면 위에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까이에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 4만 4천 명 정도의 배우 수요가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을 다 통해서 5km 내외에 배우 수요층이 한 45만 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위험 부담이 적고 미래의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강서구에서는 이 마곡을 빼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요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마곡 같은 경우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정도로 굴지에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LG 사이언스 파크, 코롱, 이랜드, 롯데 등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고 연구 인력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곡 쪽 같은 경우는 좀 믿고 투자를 하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강서구는요, 인접 지역으로의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월드컵 대교가 지금 현장에 나와 보시면 뭐 이렇게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2021년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암 DMC라든가 홍대, 신촌까지 굉장히 가까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서부광역철도 뭐 2023년, 목동 경정철 2030년 이런 예정이 다 있어서 교통망이 굉장히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 마곡 같은 경우는 여의도 면적의 두 배만한 서울 최초의 보타닉 공원이라고 하죠. 네, 서울식물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입지에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피스텔 자체가 일단 금덩어리죠. 9호선 황금라인의 바로 코앞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을 딱 보시면 마곡 이야기는 늘상 드리잖아요. 이 16만 5천 명이라는 거를 그냥 단지 숫자가 좀 크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거의 웬만한 시단위 인구란 말이죠. 이 정도 인구가 지금 들어오게 된다는 거니까 굉장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고, 여기에다가 마곡뿐만이 아니죠. 지금은 목동이나 뭐 상암이나 여의도 이렇게 사면이 다 지금 업무직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수요는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많은 이야기들 조금 더 압축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 투자 포인트만 따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먼저 부동산 투자의 황금 노선입니다. 9호선이고요. 네, 이 9호선 같은 경우가 강동에서부터 강서까지 뭐 잠실, 강남, 여의도 이런 것을 다 거쳐가고 직장인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한국의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마곡진구 연구원들과 뭐 김포공항에서 근무하는 고소득층 임대차 수요층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한강의 신축 소형 아파트의 꿈, 투룸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의도 2배 규모의 보타닉 공원까지 바로 앞에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서의 이 좋은 위치에 신축으로 투룸 아파트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가격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가격 어떻습니까? 네, 투룸 가격이고요. 매매가가 2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가격은 2억 5,500만 원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를 안고 이렇게 투자를 하셨을 때에는요, 실투자 금액이 소액인 1,5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월세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에 90만 원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도 대출을 안고 투자하셨을 때는 실투자 금액이 6,100만 원만 투자를 하시게 되면 바로 월세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서구 등초동의 신축 오피스텔 살펴드렸습니다. 문의 전화 항상 열려 있는데요. 저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신규철 상무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신규철 상무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숭인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암역에서 도보로 1분 2차 걸리지 않는 역세권 오피스텔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 도심권인 종로구인 만큼 다양한 지하철 노선과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숭인동은 편리한 교통과 함께 직주 근접지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인 동대문과 남대문이 가까이 있으며 주변 여러 재래시장까지 관련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또한 도심권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입지를 갖췄습니다. 소개드리는 오피스텔은 2020년 1월 준공 예정인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 총 12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평형에 비해 굉장히 넓게 보이는데요. 입주자들에게 맞춰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특히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천정형 에어컨, 빌트인 빨래 건조대, 인출식 식탁, 전기 쿡탑, 시스템 가구 등 풀 퍼니시드 시스템 인테리어가 적용돼 주거 만족도까지 높였습니다. 서울 중심 업무지구인 종로구는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은데요. 풍부한 배우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집중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종로구 숭인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종로, 이 서울의 중심입니다. 이 말만 중심인 게 아니고요. 2030 서울 플랜에서도 이 3대 도심으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곳이 이곳 아니겠습니까? 항상 늘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종로구 숭인동의 오피스텔 신축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드리죠. 자, 상무님, 일단은 이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징 좀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부동산 투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가 위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2030 서울 플랜 3대도심 중 하나인 바로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1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인 동묘암역에서 도보 20초 거리에 있는 정말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딱 1년 남았네요. 네, 2020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7층까지 총 128세대 대단위 오피스텔이고요.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은 원룸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매매 가격 또한 굉장히 경쟁력 있는데요. 네, 1억 4,800만 원입니다. 네, 서울 시내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그런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집에서 청계천 조망까지 나올 정도로 청계천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입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땅의 가치까지 굉장히 높은 상업지역에 지어지고 있고요. 그것도 그냥 상업지역이 아닌 메가 상업지역 안에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게 지어지고 있는데요. 화장실 굉장히 넓고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붙박이장까지 풀옵션을 그대로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로의 신축 풀옵션 원룸 오피스텔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아니, 이 동묘암역, 지하철역까지 20초 거리랍니다. 이거 집에서 잘못하면 전화 조금 받거나 이러면 화장실 가는데도 20초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가깝다는 사실인데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상무님께 한번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라든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인 동묘암역에서 도보로
20초 거리에 있는 정말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정부가 5년간 50조를 투자하겠다. 네, 서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1호가 바로 창신숭인입니다. 여기 숭인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심권 안을 봤더니 30년 이상 된 오래된 집들이 무려 51%나 됐고요. 10년 이하 신축이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축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옆이 상주 인구 15만 명이나 넘는 동대문 패션타운 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으로 왕십리 뉴타운과 황학동 주방거리 쪽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이제 전농답심리 재정비 초친지구가 이루어지고 요 청량리 지역 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다 개발 호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믿고 투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주변에 뭐 직장이나 대형 병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들이 특히나 집중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로구 숭인동 꼼꼼하게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로구 숭인동의 오피스텔 이 투자 포인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상무님. 네, 먼저 도심권 7%밖에 안 되는 신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 동묘 압력에서 20초 거리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1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가격 대비 월세가 높은 가월비 2030 서울 플랫 3대도심 중 하나인 그런 곳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자, 가격도 같이 한번 살펴주시죠. 네, 매매 가격이요. 1억 4,800만 원입니다. 3대도심 중 하나인 이런 곳이 이렇게 좀 소액인 곳이 찾기 힘든데요. 전세가까지도 굉장히 높게 1억 3,500만 원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하셨을 때는 실투자금 1,3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고요. 월세 같은 경우도 1,000에 60만 원까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로구 숭인동의 신축 오피스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상무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천역 3번 출구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에는 서울의 이 초역세권 투자 전략 이걸 중심으로 해서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토요일 주말에는요.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고 계시거든요. 아래 적힌 전화번호로 예약을 꼭 하시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 신규철 상무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의 전화, 상담 전화는 늘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UNK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김종두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각종 절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증여가 정말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부동산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부대표님께서 이 증여세 감면과 관련해서 이 증여세, 이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부분이죠. 지식산업센터 이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대표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좀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현금 5억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자,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주실 때는 약 5천만 원 정도가 공제돼서 증여세를 약 5억을 받는다면 8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내게 되는데요. 자, 제가 다음부터 말씀드릴 그런 내용으로 증여를 하신다. 그러면은 증여재산 공제로 5억을 다 받아서요. 자, 이렇게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 되겠죠. 자, 그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시면요. 증여세는 일단 얼마나 낼까? 이것들을 좀 먼저 배우셔야 되겠는데요. 자, 증여세는 1억, 5억, 10억, 30억을 기준으로요. 자, 10%, 20%, 30%, 40, 50 이렇게 세율이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이 증여세를 얼마 낼까 이거를 보실 때는요. 옆에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시고 그리고 누진 공제액이란 걸 이렇게 차감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낼 증여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표를 보시면요. 갑자기 증여세 얘기하다가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된 업종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는 다음 표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들을 한번 보시면요. 연구개발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사업, 그리고 광고, 영화 및 제작, 영상 미디어 제작 그런 업들이 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다음에 말하는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왜 세무사가 나와서 왜 이 얘기를 하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억을 증여세 한 푼 안 내고 내는 방법은 바로 이 창업자금에 대한 특례를 이용하시면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해 봤거든요. 일단 그 요건을 먼저 보시면요. 자, 주시는 분, 증여자라고 하죠. 주시는 분이 60세 이상이면 되고요. 그리고 받는 분은 18세 이상이면 되고요. 또한 아무거나 주면 안 되겠죠. 특히 조심해야 될 게 토지나 건물 가치, 이렇게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주시면 안 되고요. 현금 이런 것들을 주시면 되겠죠. 현금 5억을 주면서도 물론 최대 가능액이 50억인데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증여세를 최대한 절세하면서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창업 업종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제조, 건설,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배급업. 이런 거 보이시죠? 자, 이거 방금 전에 본 것 같죠? 바로 지식산업센터 업종과 유사한 업종들이죠. 자, 그리고 창업자금에 대한 그런 조건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창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창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냥 사업자 등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 자금은
3년 내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사용 목적에 맞게, 해당 목적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뭐 이걸 당연히 아무 데나 또 쓰시면 안 되겠죠. 바로 사용처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창업에 관련된 그런 사업에 돈을 써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게요.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과 사업장 임차 보증금, 그리고 월세 같은 데도 해당되겠다. 그러니까 창업 자금을 받아서 이 사업장을 구입하는데, 사업장을 매매하는데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자, 이렇게 보세요. 타인이 신축 중인 그런 건물, 뭐 예를 들어 주유소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그걸 썼다. 그럼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가 인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창업자금은 특히나 이렇게 혜택들이 많은데요. 그 혜택들을 한번 봐볼까요? 자, 지식산업센터 창업기금, 창업기업의 지원자금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중소기업공단에서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약 금리 2.3%로 굉장히 저렴하죠. 이런 2.3%의 금리로요. 최대 45억까지 시설자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건 바로 아까 제가 좀 전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 얘기하면서요. 그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했죠. 바로 이걸 말하는데요. 그 사업장을 4억으로 이렇게 매매하면서 최대 45억까지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중소기업공단뿐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도 8억 정도 이렇게 빌려주기 때문에요.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어떻죠? 여러분들이 강남에다가 뭐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그렇게 사무실을 할 것이 아니라요. 자, 이렇게 강북에 요지로 가서 뭐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을 활용하면요. 임대료 부담도 적으면서 이자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죠. 이 부담스럽지 않은 이자 비용을 내면서 사옥을 직접 매입해서요. 뭐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적은 임대료를 내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옥으로 확보를 한다. 그럼 매매로 인한 뭐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종합해서요. 이 증여세를 최대한 내지 않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5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5억까지는 증여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5억을 받아서 자, 80% 기금 대출, 시설 자금 대출까지 받으시면요. 약 25억의 건물을 증여세 부모님이 5억을 줘서 아들이 25억짜리 건물을 사면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창업자금에 대한 특례는 최대 50억까지도 활용이 가능하는데요. 자, 이 50억을 활용하면은 증여세를 약 4.5억 정도 내거든요. 4억 5천을 내거든요. 왜냐면은 공제액이 5억까지 되고 그리고 세율이 10%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세율이 10% 구간이 적용된다기보다는 그냥 단일 세율 10%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요. 내가 50억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는 고작 4억 5천만 내고 그리고 그 증여받은 돈과 시설 자금 45억까지 그리고 뭐 서울시에서도 8억을 주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최대 뭐 90억에서 100억 정도의 건물을 이렇게 증여세를 최대한 절세하면서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꿀팁 깜짝 놀라셨죠? 같이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또 이 증여 최적화된 부동산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이 점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더 자세한 강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또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 대표님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렇게 시간 관계상 좀 급한 부분이 있죠. 제가 지금 말하는데도 좀 시간이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말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못 드리는 점이 참 안타깝고요. 이렇게 수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강남구청역에 세미나로 오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무료 상담 전화 항상 열려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또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김정도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종두 부대표님이 선정해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성동구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서울 주요 지역을 순회하는 2호선 뚝섬역인데요.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뚝섬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당선 서울숲역 또한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교통 여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접근성 또한 성동구의 매력인데요. 성수동은 성수대교,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강남을 비롯해 서울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숲, 한강, 중랑천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인접해 있어 숲세권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은 현재 지식산업센터 타운이 형성되며 강남 테헤란밸리를 능가하는 벤처밸리로 탈바꿈 중입니다. 또한 레미콘 공장 이전, 성수 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등 미래 가치를 높여줄 대형 개발 호재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강남 3구를 넘어 신흥 부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성동구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네, 앞서서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바로 지금부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대표님, 지식산업센터가 또 어떤 곳인지도 궁금한데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징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성수동 하면은 뭐 이제 갤러리아 폴이나 뭐 이런 고급 아파트들이 있죠. 지금 뭐 트리마제도 참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미 고급 주거 문화가 형성이 돼 있는 지역에 지금 IT 기업들이 이제 들어올 전망이죠. 지금 뭐 SK나 애경그룹 이런 데서 신세계건설 이런 데서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매물도 그런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뚝섬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 6층 건물 말씀드리면요. 전용 31.76제곱미터 약 9평 정도 되죠. 그리고 2020년 11월 정도 준공 예정인데요. 매매가는 2억 6,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요. 이렇게 삼거리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매우 개방감이 매우 좋고요. 그리고 제가 뭐 한 층에 6층의 건물 하나의 그 호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4억으로 한 층을 통으로 이렇게 매매하셔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 9억 원 정도로 통으로 45억짜리 그 층을 통째로 매매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동구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 그림을 보니까 디자인 누가 한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아주 대로변에 멋지게 올라갑니다. 자, 지식산업센터 살펴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실 성수동 쪽으로 뭐 IT 기업, 스타트 기업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많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강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대료 좀 저렴한데 또 강남 인프라를 그대로 또 누릴 수 있는 가까운 곳이니까요. 이쪽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렇다면 여기 또 얼마나 또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추적 포인트와 함께 입지 여건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미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온 지역이죠. 뭐 신흥 부촌이라는 말까지 쓰는 곳인데요. 앞으로도 자 보시면은 이 지도와 함께 보시는 대로 성수 전략정비구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쪽은 사실 한남동은 성수동과 더불어서 강북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요. 한남동은 지금 35층까지 이제 지어질 전망이고 성수동은 약 50층까지 지어질 전망인데요. 한강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 이렇게 50층으로 들어옴으로써 더욱 뭐 사업의 수익성 때문에 더욱 인기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한남동은 한남 뉴타운은 뭐 2구역 같은데 이렇게 한강과 닿아있지 않은데요. 자, 뚝섬역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성수대교나 영동대교를 따라서 강남에서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죠. 이 강변북로도 이렇게 지어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산업개발진흥지구나 뭐 이렇게 중공업지역 재정비 사업 이런 것들은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이 돼서요. IT 기업이 들어올 전망이고요. 그리고 뚝섬 상업시설 이미
갤러리아 포레가 들어와 있죠. 1구역에는. 4구역에는 바로 구형 호텔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이 매물 주변의 지역의 호재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지만요. 이보다 일단 중요한 것은 자 바로 이 영동대교를 따라서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그리고 그 한전 부지를 사가지고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이렇게 짓죠. 지금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지어서요. 여기 현대차 본사 계열사들이 이렇게 들어올 전망인데요. 자, 이렇게 현대차 본사 계열사들이 들어오고 나면은 뭐 협력업체들이 테헤란로를 일단 채우겠죠. 그리고 그 테헤란로에 비싼 임대료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동대교를 따라서 이 성수동으로 진입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매우 있다. 그래서 이미 프리미엄까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2호선, 이 역세권이라는 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성수 아이트밸리죠. 이 강남의 테헤란밸리와 맞먹을 정도로 능가하지 않을까 기대감도 드는데 이 성수 벤처밸리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다가 약간 반전 매력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게요. 지금 뭐 한강 근처잖아요. 거기다 서울숲까지 있고 하니까 이런 녹지 공간까지 아주 풍부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적인 이 투자 포인트만 좀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좀 전에도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일단은 그 주택 규제들이 참 많죠. 뭐 주택 규제가 양도세 중과를 해가지고 임대주택까지 등록을 했더니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 뭐 세제를 강화하겠다. 이래서 양도세도 중과도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각종 규제들이 나오면서요. 지금 한창 새로운 투자처로 지식산업센터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수동을 알아보시면 이렇게 프리미엄까지 심지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창업 업종들은 제가 그 창업 자금에 대한 특례를 활용하시면 증여세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뿐만이 아니고 취득세와 재산세까지. 취득세는 50%, 그리고 재산세는 37.5% 이렇게 감면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설자금으로 최대 이 분양가의 80%가 금리 2.3%로 이렇게 빌릴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투자금을 적게 가져가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활용정점 찍어보겠습니다.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 가격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가격 어떤가요? 네, 가격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2억 6,390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출이 약 80%, 2.3%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저리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원 정도로 45억짜리 이 통층을 그대로 4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동구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김정두 부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또 부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매주 2번 열리거든요. 주중에도 주말에도 이 무료 세미나가 준비돼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 마찬가지로 강남구청역 이 3번 출구 쪽에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이 수요일에는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의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지금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 준비돼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적힌 전화번호로 꼭 좀 예약 전화 남겨주시고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해 주신 이 김종두 부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상담 전화 계속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로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문자로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상담 접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참여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tv.altomato.com으로 오시면은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